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네. 영웅이 아니고요. 반영웅입니다. 반영웅이란 말 그대로 영웅에 반대하는 영웅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안티히어로죠. 어머, 안티? 안티면 막 악플 달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안티는 무엇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안티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Anti-hero. 영웅은 믿음, 소망, 사랑, 인의 예지신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존재를 뜻합니다.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게 태어나고 하는 행동도 비상합니다. 하늘을 나는 건 기본이고 돈도 많죠. 모터단 아이언스트에 고급진 세단을 타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이 세상의 반을 날려버릴 아예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그들은 다행히도 세상의 반을 날려버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악당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언제나 선을 위해서 싸웁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붉게 타오르며 자결하는 포화와 치열한 폭탄 속에서도 우리의 성조기를 지구를 수호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 이런 히어로의 모습을 보는 우리들은 항상 그들을 동경합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우리는 never, ever,絶対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찌질하게 살면서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돈 걱정 안 하고 각자가 목표한 소소한 꿈을 이루면서 말이지요. 이 반영웅은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 이기적이고 어쩔 땐 찌질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작은 불의를 무릅쓰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들은 나라가 망하건 악당들이 지구를 점령하건 큰 상관 없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공동체에 속하려 하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안티히어로들은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며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침범되었을 때 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칼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추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격이 전형적인 영웅과 현저하게 반대된다고 해서 반영웅, 안티히어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아는 히어로보다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평화와 상호 존중이 숨쉬는 그런 도덕책의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당신들. 너와 나의 그렇고 그런 욕망들이 뒤섞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The teaching of anti-hero. 별 특징이 없잖아, 작은 오빠는. 첫 번째, 안티히어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아이 조국의 민주화에 못 맞췄더만 취직도 안 시켜주고 말이야. 안티히어로들의 대부분은 불운한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라, 학교, 마을과 같은 공동체로부터 버려지고 억압받는 존재들이거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공동체보단 개인적인 가치를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안티히어로들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분들의 사소한 불만은 많습니다. 마블의 대표적인 영화죠. 데드풀. 이 영화의 주인공 윌슨은 원래부터가 불만이 많습니다. 엑스맨은 남성 중심적인 이름이라며 자신이 결성한 팀의 이름을 성평등적인 엑스포스로 정하고
이런 빤한 히어로들의 등장신에서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Superhero landing. Yeah, that's really hard on your knees. Totally impractical. They all do it. 두 번째, 안티히어로는 어쩌다가 뭘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도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본능에 의해서 아니면 정말 우연하게 어쩌다가 뭘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티히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게 태어나 세상을 지켜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히어로와는 다르게 안티히어로들은 살면서 어쩌다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까 전 얘기했던 데드풀에서도 주인공은 갑자기 병을 얻어 치료를 하려고 주야장천, 동분서주하다가 어쩌다가 프란시스를 만나 어쩌다가 능력을 얻습니다. 대표적인 안티히어로 영화죠. 릭 베송 감독의 레옹. 이 영화에서도 레옹은 진짜 어쩌다가 마틸다를 알게 되어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세 번째, 안티히어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움직입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피똥 싼다? 아마 이 말은 안티히어로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말이겠네요. 이 문장을 자세히 봅시다.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이 말은 이미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땐 피똥 싼다? 이 말은 복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안티히어로는 대의명분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상대가 너무 세면 피합니다. 그러다 너무 세게 맞아서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을 때야 비로소 악당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해 악당과 싸우는 히어로와 달리 안티히어로는 지가 정의로운지 모르고 싸웁니다. 그들 중 더럿은 히어로 못지않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멋있어지려 하다가도 Your bullets. They're really fast. 요러한 결정적인 단점 때문에 세상과 삐그덕거리며 살고 있죠. 네 번째, 안티히어로들은 때때로 악당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관객들은 안티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수위가 악당보다 더 잔인할 때도 있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안티히어로를 넘어서 다크 히어로가 됐다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흑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 다크 히어로는 주로 스릴러, 느와르 장르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악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악을 연기하는 위약자가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악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본인도 악행을 저지른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웃긴 건 이들이 오히려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인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객들은 안티히어로들을 동정합니다. 가족이 가족의 잘못을 감싸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기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어로 영화보다는 안티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웅이 되기엔 제가 너무 부족하고 해야 될 것도 태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안티히어로 쪽으로 마음이 쏠리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어로 영화가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히어로는 정의를 위해, 안티히어로는 자신만의 가치를 위해, 두 히어로들 모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히어로가 되고 싶으신가요? 안티히어로가 되고 싶으신가요?